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죽어가는 금강의 생태계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다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강만 생각한 남자. 4대강 사업의 폐해를 현장에서 직접 자료를 모아서 꼭꼭 숨어버린 4대강 사업 관련자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김종슬 기자의 4대강 술래잡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빅데이터로 완성한 가장 완벽한 수능 영단어 수빅복화. 수능 출제 횟수를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 관련 파생어를 완벽하게 정리했고요. 어려운 한자어에 대한 친절한 뜻풀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부턴 수능에 꼭 나올 단어만 외워주세요. 아빠 책 이름이 뭐였지? 수빅복화. 아빠 책 좀 꼭 사주세요. 안녕하세요. IT 시대에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해드리는 홈페이지 전문업체 유어웹 대표 황용재입니다. 저희 유어웹은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고객님이 상상하고 계신 그 어떤 것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구현해드릴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매출 성장에 기여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고객님의 성공이 곧 유어앱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들이 모여 우리 사회가 더불어 따뜻해질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검색창에 유어앱을 검색해보세요. 신뢰와 의리로 똘똘 뭉친 온라인 비즈니스 파트너 유어앱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전화 1661-2043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전, 충청의 뉴스를 새로운 시각으로 말합니다. 임경환 기자의 대충 뉴스. Eyes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7시 중도일보 임병헌 기자가 대전, 충청의 뉴스를 뻔하지 않은 시각으로 깊이 있으면서도 재미있게 전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사대강 사업 취재 전문 기자시죠. 금강요정이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리시는 김종슬 기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지난주 우리 그 양흥모 처장의 녹색성장 방송에서 예. 제가 이제 양 처장님이 지난번 우리 패널의 밤행사 때 안 온 거 가지고 이제 기자님은 예. 오셨는데 왜 본인은 안 왔냐 이렇게 뭐라 하니까 예. 그 버스킹 끝나기도 전에 기자님은 본인 이렇게 정리도 안 도와주고 먼저 샥 갔다고 이렇게 이르더라고요. 물론 버스킹 다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물론 이제 짐 정리는 안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또 여기 팟캐스트 같이 출연하는 입장에서 네. 당연히 먼저 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저도 가자고 했던 것 같은데. 양모 차장은 그러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더 이렇게 어울리려고 안 온 거지. 솔직히 안 그래요? 마음만 있으면 오지 않았을까요? 제가 봐서는 그쪽 분들하고 아마 뒤풀이 가지 않았을까요? 아이, 얍삽하게 말이야. 남 뒤나 이렇게 뭐라고. 알겠습니다. 네. 그 청취자 여러분들, 양모 차장님의 그 본 모습을, 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요즘에 좀 기온이 이제 한풀 꺾였습니다. 가을이 찾아오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온도가 좀 낮아지면 녹조도 그만큼 좀 덜 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강의 녹조는 어떤가요?
아닙니다. 올해 녹조 물론 올해 비가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본류의 녹조는 조금 적은 듯하지만 그렇다라고 녹조가 줄어든 건 아닙니다.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여전히 이제 기온 갖고는 녹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네요. 예.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비해서 한 달 이상 빨랐거든요, 녹조가. 그리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녹조로 다 덮었어요, 또 금강이. 네네. 제가 지금 오늘 또 강을 지금 걷고 있고 지금도 강이에요. 네. 네, 강인데 오늘 또 제가 녹조를 상당히 봤어요. 어제 그제 비가 이쪽에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랬었죠. 예, 그랬는데도 녹조가 이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기온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녹조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렇죠. 사실상 뭐 기온이 떨어져서 녹조가 사라진다. 이 강에 사는 사람, 물론 저도 그렇고 저와 같이 이제 낙동강에 이렇게 계속 다니고 있는 활동가들하고 같이 교류하다 보니까 올 같은 경우는 한 11월까지 녹조가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유례없는 일일 것 같아요. 11월까지 녹조가 안 없어진다고 하면은. 그렇죠. 또 사실상 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금강에서 뭐 최초로 뭐 얼음 녹조, 한겨울 얼음판에서도 녹조가 나올 정도니까. 맞아요.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된다라면은 결국 1년 내내 뭐 겨울이든 봄이든 여름이든 녹조가 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고, 네, 이게 그 정권이 바뀌고 좀 해결이 기미가 보일 것처럼 보이더니만이 뭐 큰 진전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오늘은 그럼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 건가요? 방금 했던 그 녹조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뻘이 쌓여서 강에 지금 강에 뻘이 워낙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이 녹조가 공기방울 녹조라는 게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공기방울 녹조요? 예. 이게 무슨 공기방울 세탁기도 아니고? 그게 이제 강 바닥에 이제 이 미세한 뻘들이 원래 예전 같으면은 보가 없을 때는 이 하구뚝으로 흘러서 바다에 갯벌이 만들어지잖아요. 네네. 예, 그 뻘들이 보호가 막아지면서 다 쌓이는 거예요, 보호별로. 그래서 우리 금강 같은 경우는 세종, 공주, 부여, 저 하구토까지 이렇게 쌓여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뻘들이 쌓이다 보니까 뻘이 안에서 썩으면서 메탄가스라고 하죠. 예, 그 강 바닥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지금. 메탄가스는 흔히 우리가 이제 우리의 배설물, 옛날 푸세식 화장실, 네, 가스 차갖고 부글부글 끓는 뭐 그런 거랑 같다. 강이 그러면 되게 심각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니까 뻘들이 흘러나가지 못하고 쌓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쌓인 뻘들이 썩어서 이제 메탄가스가 발생하면서 공기방울을 형성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맞는데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뻘이 이렇게 쌓이는데 너무 많은 양의 뻘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안에서는 굉장히 온도가 상승해요. 뻘이 쌓이면서. 그래서 그 안에서 부글부글 온도가 상승하면서 끓어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물 밖에서 봤을 때는 거의 조금 있으면 이제 지금 1시간 정도 지나면은 해질녘에 거의 뭐 가랑비 오듯이 이렇게 볼볼 끓어오르거든요. 물론 이제 낮에도 끓어오르는데 낮에는 강한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해가 어느러드하게 질 때나 아니면 아침에 해가 뜰 때나 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냥 옆에 가서 보면 뽀르륵 소리가 날 정도로 끓어오르고 있는 형태예요. 잘 모르는 분들이 지나가시다 보면은 마치 물속에 뭐 무슨 생명체가 이렇게 그렇죠. 있다든지. 일부 분들은 이렇게 뽀르륵 올라오니까 야 물고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물고기들도 공기방울을 뭐 잉어 같은 경우는 내뿜기도 해요. 그리고 일부 조개들도 공기방울을 내뿜기도 하는데 그 물고기와 조개가 내뿜는 공기방울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이 방울이 올라오고 있죠. 안 그러면은 온천이 금강에서 온천이 개발됐다 뭐 이런 얘기. 예. 이렇게 많은 이 공기방울이 올라오다 보니까 강 위의 표면에는 지금 녹색으로 거의 물들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녹조 속에 공기방울이 계속 솟아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거품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풍선을 불잖아요. 거품. 네네.
비눗방울 네, 날리듯이 이 물에서 그런 공기방울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느 뭐 공주의 한 지점에서 생기는 일이 아니고 세종, 공주, 부여, 뭐 서천까지 이게 너무 많은 지역에서 계속 이게 작년에 뭐 조금 발생했었는데 올해는 거의 심각하다 할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광범위하게 금강 일대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 같은데 이거 좀 퍼내면 안 되나요? 이게 퍼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사실 그렇겠지. 만서도 일단 급한 대로라도 안 돼요. 안 왜 돼요? 그러냐면 4대강 사업 전에 예를 들어서 금강에 모래 같으면 준설을 해서 이걸 골재로 생산이 가능한데 이 강바닥에서 퍼내면 이거 폐기물 처리를 다 해야 돼요. 근데 이거 퍼내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요. 준설을 할 수 있는 비용이. 하긴 그리고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걸 준설을 한다라고 해도 이걸 어디에다 폐기할 거예요? 저기 폐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만드신 분들한테 그쪽에다 보내드리면 아마 거대한 대전에 있는 개족산만한 산이 하나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참 진짜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웃음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그러면 퍼내지도 못하고 지금에 와서는 뭐 방법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흘러 보내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정부가 더 잘 알죠. 사실은 저같이 강에 사는 사람보다 뭐 과학적으로 최고의 두뇌들이 다 정부에 있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기자님이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 그분들이 최고 잘하는 일인데 사실상 수문을 열게 되면 뭐 수문 열고 뭐 한 2, 3개월, 3, 4개월은 그 바닥이 보이면서 이 뻘 때문에 악취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놓고 봐서는 그 뻘을 빨리 씻어 내리는 게 우선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도 자주 오고 특히 여름 우기가 있어서 쉽게 또 쓸어 내릴 수도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자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기승전 수문 개방, 그쵸? 예.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 뭐 이런 건데.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도 수문 개방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최근에 만난 뭐 환경부 직원 같은 경우도 이게 너무 심각하다. 이게 수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퍼낼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니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거 수문을 열어야 되는데 쉽지 않다라고 그렇게 환경부 직원이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전하셨는데 왜 쉽지 않은 거죠? 왜 수문 개방이 늦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방송 때에도 기자님께서 뭐 청와대 소식통에 따르면은 4대강 수문을 전면 개방할 계획도 갖고 있다, 뭐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를 전해주셨는데 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늦어지고? 발표가 나가고 환경부가 발칵 뒤집혔어요. 제가 이제 지금 팟캐스트에서 그때 처음 공표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셨죠. 예. 그리고 나서 그 관련해서 기사를 쓰고 나서 어떤 놈이 그걸 언론사에 알렸느냐. 그래서 내부 고발자를 찾겠다라고 환경부 수자원공사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4대강 그 안에는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적폐 세력들이 아직도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놈들이 어떤 분을 색출하려고 한 거죠. 그쵸? 말은 바로 해야 되니까. 야 진짜 이거 너무한다. 그러면서 저와 이야기를 나눴던 분이 기자님 어떡해요, 저 큰일 나게 생겼어요 라고 할 정도로 달달 떨더라고요. 그분 어떻게 신상은 보호가 돼서 피해가 안 갔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죠. 그래서 뭐 수공에서 관련해서 저를 뭐 법적 관련해서 고발을 하겠다. 그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해달라. 해달라. 그러면서 대신에 이제 그 제보자분한테 했던 얘기는 그 이야기는 당신이 했다라는 얘기였는데 무덤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 만약에 법적으로 잘못돼서 내가 진역을 살더라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정말 그러니까 그 관피아 안에 아직도 그 세력들이 너무 짱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소 당하셨어요? 제발 해달라겠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원래
이제 추가로 밝혀냈던 게 9월 1일 날 2차 개방을 하기로 했대요. 네. 그리고 10월 1일 날 3차 개방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환경부의 그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그 세력들 있잖아요. 네. 그 적폐 세력들의 저항이 엄청나게 만만치가 않는가 봐요. 그래서 이 수문을 열게 되면 큰일 난다. 뭐 천문학적인 뭐 펌프장 이설 비용이 들어간다. 농민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허위 사실. 그러니까 정부를 겁박하는 거죠.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겁박을 해서 결국 9월 1일 수문 개방을 늦췄어요. 네. 그래서 지금 10월 1일 날 개방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안에서 하는 얘기도 만약에 이번에 10월 1일 날 개방이 안 되면 아마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4대강 수문 개방하겠다라고 했던 얘기인데요. 그 관련해서 저항이 만만치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선은 기자님 혹시 고소 당하시게 되면은 네. 주위에 널리 알려주십시오. 내 힘을 모아야 되니까. 제발 저도 네. 고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쉬울 것 같으면서 쉽지 않은 게 기자님 말씀대로 적폐 세력들이 많이 이제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근데 네. 저는 이제 무식해서 잘 모르는데 그 짧은 생각에 예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할 때 그냥 하룻밤 사이에 와닥 결정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렇게 좀 그 결단을 확 해갖고 갑자기 확 이렇게 밀어붙여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제가 김영삼 대통령 사실상 별로 안 좋아하는데 딱 좋아하는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네. 옛날에 저 총독부 건물이죠. 아, 네. 경복궁 앞에 폭파해버렸죠. 네, 중앙청. 예, 예. 네, 폭파해버렸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의지가 있다라면 4대강 16개 보고 그냥 확 폭파해버렸으면 쓰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올 봄에 갔던 미국도 그냥 댐은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폭파해버리더라고요.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도 적게 들고 사실상 국민들도 4대강에 맺힌 한이 있는 사람들도 통쾌하고 폭파. 네. 아이고 이 4대강 수문 개방을 넘어서 폭파까지 주장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수 기자님은 빨리 고소를 해달라고 하시니까 자신 있는 마음 붙어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공무원이라면 저 같으면 안 붙겠어요.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그래요. 네, 4대강 수문 개방이 빨리 좀 이루어져 갖고 이 뻘층이라든지 녹조 부분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어떤 소식을 좀 전해주실 건가요? 예, 지금 금강 같은 경우는 이제 공주 부여에서 백제문화제를 하고 있어요. 백제문화제. 예, 올해가 63회인데 28일부터 시작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이 백제문화제라는 게 백제문화권 결국 이 강문화죠, 강문화. 네. 그래서 강에 배를 띄우고 강과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는 행사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결국 여기에서도 녹조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같은 경우 엊그저께 비 오기 전에 상당히 녹조가 심해지면서 이 강에서 행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또 이 녹조를 그대로 다 민낯으로 관광객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예, 심각하게 문제를 좀 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 뭐 엊그저께 비가 와서 지금 일단은 흙탕물인데 다시 또 28일 되면 또 녹조밭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 아닌 걱정을 해봅니다. 외집분들이 금강을 찾았을 때 예전에 그 비단강 맑은 물 이런 걸 기대하고 오실 수 있는데 와서 보셨을 때 뭐 녹조라떼 이런 녹조만 보고 죽은 물고기를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다시 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특히 부여 같은 경우는 뭐 백마강이라고 이렇게 그 가장 이제 주목받는 곳 중에 하나잖아요. 백제문화 관련해가지고. 예, 근데 예. 이런 녹조의 민낯이 그 관광객들한테 그대로 드러나면은 사람들도 여론도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그 도시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아질 것 같고 참 난감하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부여 같은 경우는 구들의 나루터에서 네.
부소산성 쪽으로 이 유람선이 황포도배 유람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네. 타봤습니다. 예, 여름에 녹조가 심하게 끼면은 관광객이 굉장히 이 배를 타는 것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분들 또 영업하는데 상권에 좀 굉장히 어려움이 겪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그분들은 예전에 다 금강에서 고기를 잡던 분들입니다. 어부였죠. 네네. 어부 생활을 하다가 뭐 이제 하구뚝이 막히고 고기가 안 잡히니까 그 유람선 운행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데요. 만약에 행사 때 또 이렇게 녹조가 창궐을 하게 된다라면은 지역 이미지 타격도 굉장히 클 거고 특히 이제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이 공주부여, 이 충청문화권이 갈수록 더욱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래저래 도움이 안 되네요. 네. 그렇죠. 특히 요즘에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사진을 한 장 받았는데요. 우리 금강의 상류, 대전 충청의 젖줄이라고 하죠. 대청댐. 네. 녹조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대충뉴스에서도 몇 번 다루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어제 그제 그렇게 많은 비가 왔는데도 이게 심각하게 녹조가 끼거든요. 사실상 이 저수지, 그러니까 큰 대형 댐의 녹조는 이젠 해결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 번 녹조가 유입이 되면은 100mm, 200mm가 와도 녹조가 흩어지지 않습니다. 더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그 주변에 그런 문제를 생각한다라면 금강변도 마찬가지고 대청댐의 상류도 마찬가지인데 이 강변에 농사 짓는 분들이 뭐 거름으로 쓰려고 축분이 있죠, 축분. 네네. 네, 축산 분뇨 가축들의 같은 분뇨들. 경우를 뭐 농지나 강변 옆에 많이 쌓아놓거든요. 네. 그런 거에서 이제 오염원이 이렇게 강으로 유입되기도 하는데 뭐 우리나라 금강청 환경부 있잖아요. 환경부에서 그런 거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고 자치단체에서도 그러게 이 비가 와서 강으로 쉽게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관리가 좀 더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질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기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불현듯 생각나는 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 구막사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개울에서 이제 세수하고 이제 그 설거지하고 그랬었어요. 양치질도 개울물로 하고. 근데 저희 부대 위에 이제 축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은 그 분뇨향이 나는 물을 갖고 설거지하고 이랬던 기억이 갑자기 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잘못된 겁니까, 사실은. 근데 군대가 아니라 일반 우리 대전 충청 지역의 식수원인 대청호 쪽에서도 아니면 금강변에서도 이러한 수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는 분명 큰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축사에서 비가 왔을 때 이렇게 방류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심한 게 이 논에 이렇게 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논 옆에 강변 옆에 쌓아놓은 이 축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처가 냄새 나는구나. 그 축분들을 이렇게 비닐로 싸서 이렇게 잘 포장을 해놓고 덮어놔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은 풀을 베어서 같이 섞어놓기 때문에 이게 발효가 되고 거름으로서 참 좋았는데 지금 그냥 다 안 덮고 그냥 놔둬요. 그냥 갖다 쌓아놓기만 하다 보니까 그 축분이 다 흘러서 강으로 유입되는 거죠. 그거 원래 단속해야 되는 거죠. 원래 단속을 해야죠. 환경부에서도 해야 되고 자치단체에서도 해야 되는데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안 하는 이유는 뭐 그냥 핑계를 대자면은 뭐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이 그만큼 이런 얘기 그죠? 예, 맞습니다. 아유 참 진짜. 사실 뭐 예산 문제, 인력 문제를 탓하고 있는데요. 하려고만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의지 문제죠. 왜 그러냐면 이 자치단체별로 다 환경부서가 다 있거든요. 환경부서 다 있고 면단이 다 있고 특히 또 금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금강뿐만이 아니고 5대강에 다 지킴이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하는 금강 지킴이가 있고 국토부에서 또 하는 또 같은 지킴이 제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늘 밥 먹고 강에서 이 강의 오염원을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환경부 국토부에서 하는 일이 뭐 강에 오는 사람 언론사 어디 언론사에서 왔다 갔는가 뭐 일러 바치는 거 뭐 그런 역할만 시키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오염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염이 되고 그 오염원 차단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님 지금 활동하시는 것도 사실 인력 부족하시잖아요. 혼자 하시니까. 예산 그렇죠. 부족하시잖아요. 저도 방송 이거 제작하면서 인력 부족합니다. 네. 예산 부족하고. 네. 네. 그 가장 되기 쉬운 핑계이면서 네, 맞습니다. 아유 좀 그러네요. 네. 아유 부디 네 인력 부족 예산 부족을 뛰어넘는 그런 의지가 좀 충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예, 또 예.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 건가요? 예, 다행히 요즘에 이제 금강 알자, 우리 지역의 강을 알자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충남문화재단에서 지난 1일부터 23일까지 이렇게 금강을 걷고 있습니다. 아, 문화재단에서 금강 걷기 행사를 하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재단 직원들 아니면은? 아닙니다. 네. 재단 직원들도 물론 같이 하지만 네. 지역의 뭐 문화원, 뭐 애청 아니면은 일반 시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걷기. 그러니까 뭐 금강만 걷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지역의 지천, 강으로 유입되는 지천도 걷고 또 그 주변 지역의 강 역사, 문화 이것까지 같이 이렇게 보고 즐기면서 알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그 우리 금강이나 자연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또 자연도 즐기고 뭐 그 그렇죠. 여유를 갖고 운동도 되고 뭐 이럴 것 같은데 걷다 보면 또 실상을 또 아실 계기들도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동행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우리 지금 세종시 청벽 구간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주시 구간이었는데 거기는 예전에 16년 전까지 이렇게 차가 다녔던 길이었어요. 네. 차가 다녔었는데 금강에 이제 그 위에 불티교라는 다리가 놓여지면서 그 길이 이제 폐쇄가 됐죠. 그러니까 묻혀진 애길이죠. 예전에 뭐 인력거가 다니고 소구름마가 다니고 네네. 자전거가 다니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던 길 그런 길들이 이렇게 이제 풀 속에 덮여 있는 길인데 그런 길을 다시 찾아서 다닌다든가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강과 인접하게 되고 물을 보게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래서 뭐 지역의 좀 보수적인 어르신들도 엊그저께 보시면서 야 물이 이렇게 더럽냐. 예전에 내가 이렇게 강 볼 때는 물이 깨끗했는데 왜 물이 그렇게 더러워졌냐, 이거 손도 못 담그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시는 거죠. 결국 이런 이야기 한마디 두 마디가 밖으로 퍼지고 전달이 되면서 결국 이 강의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동행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계신가요? 평균적으로 한 구간에 이렇게 매일 참여하시는 분이 뭐 30명에서 적게는 많게는 한 50분 정도. 많으시네요. 예. 지금 내일 모레 참여하는 부여군 같은 경우는 50명이 너무 넘어서서 힘들다. 그냥 50명이 좀 끊어달라. 왜 그러냐면 오시는 분 최소한 간식이라도 하나 드려야 되니까. 그 비용 문제 때문에 좀 끊어달라 할 정도로 이렇게 참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가 작년에 처음 시작하고 올해 두 번째인데요. 해마다 이제 프로그램은 조금씩 바뀌어서 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다가 이 강과 지천을 많이 걷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강을 그동안 늘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보고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 100m 떨어져서 보다 보니까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자꾸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주변의 일들에 대한 관심도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우리를 위해 일해줄 그런 정치인들을 그 뽐쁨에 있어가지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죠. 기자님. 그리고 참 혹시 드론 찾으셨어요? 사실 드론 못 찾았습니다. 아직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 청벽 구간에서 드론이 떨어졌는데요. 네. 충남 산악구조대에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분들이 계셔서 부탁을 해서 3회에 걸쳐서 이렇게 수색에 나섰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제는 대규모 한 8분이 산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오면서 수색을 했는데, 저는 이제 금강이라고 부릅니다, 걔를. 사실은 조나단과 같은 그 금강이를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사실상 어제부로 포기했습니다. 아이고. 어제 비가 많이 와서 더 이상 찾는다고 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드론을 제가 조정을 잘못해서 떨어졌다라면은 제 실수인데, 제가 쓰는 기종이 에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상 드론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지가 스스로 바위 쪽으로 절벽 쪽으로 타고 이렇게 자석에 이끌리듯 그냥 빨려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제작회사, 중국에 있는 제작회사에 이메일로 구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중국이네요. 또 하필이면은. 아유. 네, 그래서 쉽지 않은 싸움인데. 네.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라. 그래서 드론 찾는 건 포기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금강이의 잔해나 아니면은 멀쩡한 형태를 아시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은 반드시 저희 김종수 기자님께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추워질 텐데 겨울에도 강에 계실 거죠? 예, 저 계속해서 살 겁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조만간 제가 따뜻한 커피 한 잔 들고 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4대강 술래잡기의 금강요정이시죠, 김종술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도 이만 물러갈 거고요. 내일은 임병환 기자의 대충 뉴스가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